이번에 가솔린 엔진 일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솔린 엔진의 원리, 먼저 엔진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자동차에 사용되는 가솔린 엔진은 연료를 연소시켜 열 에너지가 발생한 것을 운동 에너지로 바꾸면서 차를 주행시키고, 엔진의 기본적인 작동은 흡입, 압축, 연소를 폭발이라고도 합니다. 하고 이제 팽창, 연소 팽창인데 이거 연소 팽창을 그냥 합쳐가지고 흡입, 압축, 폭발로 놔두세요. 하고 이제 배기의 사행정이 반복되며 그 사이에 피스톤은 2왕복, 크랭크 축은 2회전, 요것을 엔진의 행정이라고 하며, 여기서 승용차는 주로 사행정 가솔린 엔진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해서 지금부터는 대부분이 다 가솔린 엔진만 해서 가솔린 엔진의 사행정 사이클을 주로 설명을 드릴 건데, 요게 정비를 조금 먼저 진행을 했으면은 참 좋았을 텐데, 우선 운동 에너지 진행하기 전에 다음 페이지 열어보시면은, 넘겨보시면은 사행정 엔진의 그러니까 4사이클 엔진의 행정, 흡입, 압축, 여기 3번 연소 팽창을 그냥 폭발로 좀 다 바꿔주세요. 아니, 그 옆에 그림이 아마 좀 더 이해하기 쉬우니까. 그래서 요게 사행정 사이클이 뭐냐, 여기 보시는 거랑 동일하게 이거를 4개를 그래서 우선 이 그림을 좀 많이 그리는데, 요 위에가 실린더 헤드, 여기가 가운데가 실린더 블록이고요. 요 밑에가 크랭크 케이스, 요게 이제 피스톤, 여기다 놓을 거예요. 여기가 이제 커넥팅 로드, 이게 이제 크랭크 축. 그래서 요 그림은 계속 나오니까 그냥 요 정도 부품은 계속 알고 계시면 아마 좋으실 겁니다. 이렇게 돼 있고, 저희가 조금 간단하게 그림에 나온 거랑 거의 비슷한데, 약간 좀 요거 피스톤의 위치는 약간 좀 극단적으로 그렸어요. 그래서 흡입 단계는 뭐냐, 이게 그러니까 피스톤이 하강을 할 적에 말 그대로 여기에 이제 흡기 밸브가 열리고 배기 밸브가 닫혀 있는 상태. 그래서 이제 이쪽이 흡기 쪽, 이쪽이 배기 쪽. 흡기 열려서 이제 새로운 공기가 연소실 안으로 들어오게끔 하는 거고요. 요게 이제 일행정 180도 회전. 여기서 행정에서 요 회전은 크랭크 축 회전을 보시면 돼요. 하고 이제 여기는 이제 압축 단계. 어쨌든 새로운 공기를 여기 새로운 공기라고 할 적에 요 공기 안에는 연료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솔린 엔진 같은 경우는 요즘에 새로 나온 다이렉트 인젝션 같은 경우는 요 안에서 분사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요 체계에서 나온 거는 요 흡기다기관 앞쪽에 인젝터를 설치해서 연료를 분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공기가 아니라 새로운 혼합기가 채워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압축 단계는 어쨌든 새로운 혼합기를 받았으면은 얘를 터쳐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터치는 것보다는 개구리가 뛸 적에 이렇게 웅크리는 것처럼, 그것처럼 말 그대로 여기 안에 있는 혼합기를 압축을 시키는 거예요. 압축을 시켜서 여기서 고온,
고온 고압을 만든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제 스파크 플러그에서 불꽃을 딱 튀겨주는 거죠. 그러면은 요게 이제 얘기하는 앞쪽에서 얘기한 열 에너지가 돼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폭발한다고 했으니까 폭발한 압력이 이게 열 에너지가 발생한 게 동력을 만드는 게 아니라 열 에너지가 폭발했으니까 이 압력이 생성되는 거잖아. 그 압력이 동력을 만든 거예요. 되게 미묘한 차이긴 한데 폭발했으면은 폭발이 동력을 만든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폭발은 그냥 폭발을 한 것뿐인 거고 실질적으로는 여기서 압력이 발생된 거예요. 압력이 발생돼서 압축 단계에서 피스톤을 미는 거죠. 요것도 180도. 요것도 일행정. 이때 밸브는 다 닫혀 있는 겁니다. 폭발해서 피스톤이 맨 아래까지 하강을 했어요. 하강을 했으면은 여기서 이제 다시 크랭크 축이 회전해서 올리겠죠. 이되면 올려서 이때는 흡기 밸브는 닫혀 있고 배기 밸브는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요게 크랭크 축이 다시 또 흡입 죄송합니다. 압축을 같이 폭발하고 같이 설명했네요. 여기가 이제 폭발. 여기 너무 많이 내려와 있어가지고 여기가 이제 열 에너지가 발생돼서 폭발해서 이제 이 압력을 발생시켜서 이 압력이 피스톤을 밀어줘가지고 이 피스톤이 이 크랭크 축을 다시 또 회전을 시키는 거죠. 회전을 시켜가지고 여기 하사점까지 현재 내려온 거고요. 여기는 폭발. 여기 또 일행정 180도. 폭발했으니까 이제 안에 있는 완전 연소는 아마 안 됐겠지만 이론적으로는 완전 연소라고 하니까 우선 완전 연소된 가스를 바깥으로 내보내려고 이제 배기 행정. 배기 행정에서 피스톤이 다시 위로 올라가면은 올라갈 적에 흡기 밸브는 닫혀 있고 배기 밸브는 열려서 이 배기를 여기 완전 연소된 가스를 이제 외부로 방출시키는 걸 요걸 또 일행정. 얘를 180도. 하게 되면 이게 흡입 압축 폭발 배기에서 이게 이제 사행정이라고 하고 이제 크랭크 축 같은 경우는 180도씩 4번 돌았으니까 720도 회전. 그 다음에 요거고 아마 나중에 좀 설명이 좀 필요한 거긴 한데 여기 크랭크 축 말고 요 위에 이제 흡기 밸브를 열어주는 캠축이 있거든요. 캠축 같은 경우는 1회전. 크랭크 축이 2회전 할 때 캠축은 1회전 한다. 뭐 요거는 아마 계속 나가면서 요거는 뭐 기본 원리이기 때문에 나중에 하면서 다시 한번 또 설명이 들어갈 거예요. 저거는 언제 정비 때 아마 강의를 하면서 이제 그때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원리는 이렇게 되고 여기서도 시험 문제가 하나 나왔었어요. 이번에 몇 RPM이지? 2000rpm인가? 2000rpm으로 회전을 하고 있다. 그냥 간단하게만 지문만 줘주면 2000rpm으로 회전하고 있다. 실린더는 4기통이다. 폭발은 총 몇 번 이루어졌는가? 헷갈리시죠? 아마 이게 지금은 좀 이게 RPM이 어디서 나오는지가 아직 개념이 안 잡히시는 거잖아요. RPM은 여기 저희 크랭크 축 회전수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크랭크 축 2회전 할 적에 캠 축 1회전 하는 거고 크랭크 축 2회전 할 적에 폭발이 한 번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2000rpm이다. 그러면은 한 실린더당 1000번씩 터지는 거겠죠. 그 다음에 4실린더다. 그러면 총 4000번 터진 거죠. 근데 6실린더다. 6000번 터진 거죠. 근데 여기에서 솔직히 문제를 저기 좀 꼬아서 낸다면은 만약에 4실린더다. 그러면 한 실린더당 총 몇 번을 터졌냐? 라고 물어보면 또 이게 좀 나중에 문제 풀고 나서 멘붕이 올 수 있죠. 이제 요런 어떻게 보면은 되게 간단한 시험 문제인데 트릭에 걸릴 수도 있다라는 거.
요게 요번에 또 시험 문제 이상하게 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설명이고요. 다시 운동 에너지 여기서는 뭐 나머지는 크게 보실 건 없고요. 1g의 가솔린을 완전 연소시키는데 필요한 공기는 15배가 필요하다. 그냥 요건 굳이 밑줄 치지 마세요. 그냥. 왜냐면 요거 거의 쓸 일 없어요. 하고 이제 만약 밑줄 치신다면은 그 밑에 네 번째 줄에 발화점은 약 500도씨이며 불을 접근시키면 바로 연소하여 팽창함으로 이 압력을 이용한다.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폭발을 하게 되면 그 폭발에 대한 압력이 발생되죠. 그 압력으로 동력을 발생시키는 거라고 하고, 이게 가솔린 엔진 같은 경우는 발화점, 어느 그 자기착화, 그러니까 디젤 엔진 같은 경우는 고온 고압으로 만들어 버리면은 그 어떻게 보면 디젤 같은 경우는 나를 막 이렇게 막 되게 괴롭히면은 이렇게 막 참다가 빵 터지는 이런 자기착화 이런 방식이라면은 가솔린 엔진은 가솔린 기관은 불꽃점화 방식. 요번에도 요게 나온 것 같았는데 시험 문제 틀린 것으로는 가솔린이 자기착화인가 뭐 요런 게 나온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발화점, 가솔린은 발화점으로 이게 불꽃점화 방식이다. 뭐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 페이지 운동의 변화, 크랭크 기구. 그리고 피스톤이 상하 운동하는 것만으로 바퀴를 돌릴 수 없다. 피스톤의 왕복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바꾸는데 커넥팅 로드와 크랭크 축이 그 역할을 한다. 마치 자전거 탔을 때 발을 페달과 관계를 생각하면 알기 쉽다. 그래서 요 밑에 그림 나온 게 그림 보시면은 되게 잘 설명된 거예요. 이게 딱 그 뜻이거든요. 저희가 여기서 뭐 다른 거는 뭐 다 몰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피스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상하 왕복 운동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잡히시죠, 머리에. 그러면은 이 상하 왕복 운동을 크랭크 축을 정면이 아니라 옆에서 보면은 하나, 둘, 셋, 네 개. 대부분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쪽에 플라이 휠이 있고요. 이쪽에 댐퍼 풀리가 장착되고 해서 자전거 바퀴라고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요게 피스톤이 있으면 피스톤의 커넥팅 로드가 여기 크랭크 축 전월 쪽하고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뭐 똑같은 애가 있으니까 피스톤이 아마 이쪽에 있겠죠. 이렇게 연결되고 피스톤이 상하 왕복 운동을 하면 그거를 회전 운동으로 바꿔주는 거는 이제 크랭크 축이다. 요거는 암기라기보다는 그냥 이해하면 되게 편하죠. 크랭크 축은 좀 그림을 못 그려서 그러는데 그냥 보시면은 왕복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바꿔주는 거는 크랭크 축이다 라는 것만 아시면 되고요. 사행정 4사이클 엔진의 행정. 4사이클 엔진의 행정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동일하게 가는데 밸브 오버랩 관련해서는 제가 이것도 하고 넘어갈까요? 78페이지 잠깐만 한번 볼게요. 요거는 굳이 진짜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개념만 이해하시면 되니까. 밸브 개폐 선도 밸브 개폐식이 선도.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흡입압축 폭발배기 하강을 하면서 당연히 폭발하는데 뭐가 열리면 안 되겠죠. 다 닫혀 있을 거고 압축을 할 때도 닫혀 있어야 될 거고. 근데 흡입할 때는 흡기 밸브가 열렸을 테고 배기할 때는 배기 밸브가 열렸을 테고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아시잖아요. 근데 여기 선도에서 보면은 흡기하고 배기하고 같이 열려 있는 구간이 있어요. 이걸로 이제 밸브 오버랩이라고 하거든요.
밸브 오버랩. 밸브 오버랩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밸브 오버랩이 왜 있는지만 알면은 이게 뭐 굳이 요거 이 선도에 대해서는 크게 얘기를 안 해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저희가 저걸 아시죠? 흡기. 흡기인데도 여기 밸브 오버랩이 양쪽이 열려 있으면은 뭐가 좋냐? 저희가 어쨌든 피스톤이 하강을 하면서 흡기 쪽에서 당겨올 거잖아요. 당겨오는데 배기 밸브가 만약에 닫혀 있다. 배기 밸브가 만약에 닫혀 있다. 라고 하면 어쨌든 요거는 요 바로 전 단계가 배기 행정이 있어. 배기 행정이고 배기 행정 때 100%다 요게 뭐냐 연소된 가스를 내보낼 수 있냐 했을 적에는 못 내보내거든요. 그 때문에 약간의 그 뭐냐 미연소 가스들이 여기 남아 있어요. 근데 밸브 오버랩을 같이 시켜버리면 흡기 밸브가 들어와요. 흡기 밸브가 열려서 혼합기가 들어와요. 혼합기가 들어오면은 자연스럽게 또 얘도 같이 나중에 좀 설명해 드릴 건데 이렇게 뭐 텀블이 있고 수월이 있는데 이제 그런 작용에 의해서 얘가 공기가 새로 들어오면은 여기 있는 게 같이 좀 빨려 나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충진 효율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열어 놓으면은 그러니까 문을 양쪽 다 열어 놓으면은 바람이 확 통하듯이 동일하게. 그래서 밸브 오버랩 기간을 두는 거예요. 딱 해서 흡기라고 해서 흡기만 열고 배기는 닫아버리고 이러면 이제 미연소 가스들이 아직도 남아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애들도 계속 좀 더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도 못하고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밸브 오버랩이라는 거를 두고 있는 겁니다. 다시 21페이지로 돌아와서요. 그래서 공연비는 저희 공연비는 조금 전에 바로 앞장에서 본 거 1g의 가솔린을 완전 연소시키기 위해서는 15배의 공기가 필요하다 라고는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14.7대 1 연료 1을 태우려면 공기가 14.7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론적으로는 완전 연소가 된다 라는 거고 그래서 보면은 연소실 내에 흡입되는 혼합기 농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공기와 연료의 중량비로 나타낸다. 그래서 요것도 공학이라 그런지 되게 힘들게 얘기는 해요. 뭐 중량비로 나타낸다. 무슨 뭐 이론 공연비다. 막 얘기를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1g 가솔린 엔진, 가솔린 연료 1g 태우는데 14.7에 산소가 필요하다. 14.7배에 달하는 부피가 있는 이런 공기가 필요하다. 그냥 그렇게만 아시면 돼요. 이게 뭐 중량비로 나타난다. 굳이 뭐 어렵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다음에 되어 있고 이것은 1g의 가솔린을 연소시키는데 14.7g의 공기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최적으로 환산하면 1cc의 가솔린에 대하여 11,500cc의 공기가 된다. 이 이론 공연비 기준으로 하여 혼합기가 농후하다, 희박하다라고 한다. 그래서 요게 공학에 오면서 최적으로 바뀌면서 단위가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요거 단위는 아마 안 써요. 진짜 연구소에서나 쓸 법한 거지. 저도 요런 단위를 쓸 적에는 연구소에 있을 때나 요런 단위를 보지 실질적으로 14.7대 1, 뭐 림버 뭐 17대 1, 18대 1, 19대 1, 뭐 이제 뭐 가속한다 뭐 12대 1, 뭐 9대 1, 8대 1, 뭐 요렇게만 얘기했었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더 중량비로 만들어서 뭐 cc로 만든다? 요거는 지금 거의 공학 문제도 그렇고 정비 문제에서도 그렇고 나오지 않은 거니까 그냥 요거는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만 그냥 읽고만 넘어가시고 그냥 14.7대 1만 딱 외워 두시면 됩니다. 저희 연료가 가솔린 엔진 나와서 얘긴데 분자식 혹시 아세요? 저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건 옥탄가 때구나. 이건 좀 이따 옥탄가 가서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책 22페이지 실린더 배열.
실린더 배열은 요거 I형 엔진과 L형 엔진, 요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FF 타입이냐 FR 타입이냐 요거에 따라서 엔진의 방향이 다른 거. I형 타입은 주로 FF 타입, L형 엔진은 FR 타입이 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생긴 거 보면은 근데 L형, I형이라고 물어보는 경우는 거의 희박하고요. 그냥 FF 타입이냐 FR 타입이냐 뭐 요렇게는 주로들 물어봐도 I형, F형을 실질적으로 물어보는 거는 아마 그 뭐냐 흡배기 밸브 형상에 따른 뭐 I형, F형, 뭐 I형, F형, T형 뭐 이런 식으로는 물어볼 수는 있는데 그거 외에는 I형, L형은 잘 안 물어보고요. 그냥 이렇게 말 그대로 FF 타입, FR 타입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직렬형 엔진, 가장 일반적인 엔진 배치로서 일렬로 실린더가 나열되어 있으므로 기구적으로도 간편해진다. 그러나 다기통으로 하면 엔진이 길어지게 되고 직렬 8기통도 있으나 최근 최대를 6기통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직렬 6기통은 밸런스가 좋아 진동이 적은 이점이 있으나 실내 공간을 크게 하는데 불리한 점도 있다. 배기량이 2리터 전후에 있는 것은 직렬 4기통 주류이며 1리터나 그 이하에는 3기통도 볼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말은 되게 거창하고 여러 줄이 써 있는데 그냥 저희 흔히 보는 2000cc짜리 엔진은 4기통. 보통 지금 뭐 마티즈나 해서 이제 1000cc, 1200cc짜리를 제하고 나서는 대부분 4기통을 엔진을 쓰고요. 그다음에 이제 3000cc 정도가 넘어가면은 이게 피스톤이 너무 커지고 이게 실린더 내경이 커지기 때문에 요게 이제 또 커지면은 노킹이나 뭐 엔진 성능에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6기통짜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직렬 6기통 누구나 다 생각하면 똑같아요. 직렬 6기통 6개. 길죠. 6개. 길다라기보다 어쨌든 직렬 6기통이 이 정도의 길이를 갖고 있다면은 V형 6기통이다. 좀 더 짧아지겠죠. 요런 뜻이에요. 8기통이다.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실제로 차를 크게 만드는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직렬 6기통도 솔직히 버거울 정도인데 뭐 미국 같은 경우는 걔네는 워낙에 땅덩이도 크고 차도 크게 만들잖아요. 뭐 직렬 8기통, 뭐 직렬 12기통. 가끔 보면 뭐 튜닝하는 애들 보면은 4기통 엔진을 뭐 한 3개, 4개 해가지고 직렬 12기통, 16기통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처럼 해서 엔진이 계속 하면 이게 말 그대로 엔진이 길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V형 계통으로 놔두면은 좀 짧아진다. 뭐 요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V형 엔진, 실린더가 V자로 마주보고 있는 배열이며 엔진의 길이를 짧은 엔진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첨자로 사용이 많아지고 있다. 점차로 사용이 많아지고 있다. 드물게는 4기통도 있으나 V형 6기통이 주류이며 V형 8기통이 그 다음이다. 레이스용에는 V형 10기통이 있고 고급 차량으로는 V12기통도 있다. 그래서 여기 V형 엔진에서는 요 뱅크각, 협각. 뱅크각, 협각이라는 게 저희가 책 보시면 딱 나오겠죠? 밸브 협각? 네. 커넥팅 로드. 커넥팅 로드라기보다는 실린더의 각도. 실린더가 이루고 있는 각도를 실린더가 이루고 이 각도를 뱅크각, 협각이라고 한다. 그래서 요 정도. 그래서 V6는 90도, V8기통은 60도가 적당하다. 다음 페이지 보면 수평 대항형 엔진. 수평 대항형 엔진은 요거는 그림이 너무 잘 나와서 그냥 엔진을 보면 딱 요렇게 생긴 애예요. 요게 크랭크 축이 있고 크랭크 축이 이렇게 있는데 뭐 요런 식으로 달려 있겠죠. 하고 이제 피스톤이 양쪽으로 수평 대항으로 돼 있고. 그럼 여기서 공학적으로 한번 여쭤보면은 자, 수평 대항형 엔진하고 직렬형 4기통 엔진하고 비교했을 적에 무게중심이 누가 낮을까요? 나온다면 이런 게 나오겠죠. 무게중심. 당연히 수평 대항형 엔진이 무게중심이 낮죠. 왜냐? 위로 많이 안 솟아져 있으니까.
수평 대항형 엔진은 옆에서 보면 요 정도라고 하면은 뭐 저희 뭐 직렬 4기통이다. 그러면은 뭐 한 요만하게 생기겠죠. 그럼 무게 중심이 여기와는 다르다. 이래서 이제 어디냐 수평 대항형 엔진이 어디 쳐있더라? 포르쉐 같은 경우는 수평 대항형 엔진을 써요. 아직도 무게 중심이 되게 낮아요. 그래서 포르쉐 타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은 코너링이나 이런 게 참 좋다. 그리고 고급차로 가면 갈수록 엔진이 낮아요. 왜냐? 무게 중심을 낮춰야 되니까. 그래야지 코너링을 돌 적에 차가 뒤집히거나 전복되는 일이 적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일반인들 같은 경우 그냥 편하게 그냥 일상생활 타고 다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굳이 우리가 뭐 레이싱 할 것도 아니니까 이럴 때는 뭐 직렬 4기통짜리를 쓰던가. 그래서 뭐 조금 무게 중심 좀 높아도 괜찮다. 뭐 이런 거가 있고요. 다음 내경 및 행정. 실린더 내벽 지름을 보어, 피스톤의 작동 거리를 스트로크, 행정이라고 하며 행정은 피스톤이 상한점에서 이게 상사점부터 하한점까지 이동하는 거리를 말한다. 이것은 엔진의 기본으로 제공되는 것으로서 이것을 용적, 배기량이라고 한다. 여기 아까 계속 설명을 드리긴 했었는데 여기서 나오네요. 이제 또 그리네. 저희가 피스톤은 상하 왕복 운동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위에가 상사점, 여기를 하사점 해서 탑 데드 센터에서 TDC, 여기는 BDC라고 늘 해요. 요건 이제 자동차에서 상사점이 어디냐, 지금 엔진의 뭐 피스톤의 위치가 어디 있냐, 뭐 상사점에 있습니다, 뭐 TDC에 있습니다, 뭐 TDC 몇 도에 있습니다, 뭐 TDC 전에 있다, 뭐 ATDC, TDC 다음에 있다, 뭐 BTDC, 이렇게. 이제 나중에 이제 용어가 아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점화 타이밍이나 이게 나중에 스파크 플로우를 튀겨줄 적에 노킹을 할 적에 노킹을 좀 줄이려면 어떻게 되냐, 지각을 시켜야 됩니다. 그럼 지각이 뭐냐? 상사점 전에, BTDC 전에, BTDC 전에 폭발을 시켜야 됩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용어가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상사점, TDC에서 BDC까지 움직인 거리를 L, 행정이라고 저희는 하거든요. 그래서 요 행정, 그래서 상사점부터 움직여서 하사점까지 간 요 행정의 거리에 있는 요 최적을 저희는 배기량에서 이제 cc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00cc다라고 하면은 딱 2000cc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1998cc, 7cc 이렇게 떠는데, 그거는 초등학교 때 파이라는 걸 배우셨으면은 다 아실 거예요. 파이가 안 떨어지죠. 3.14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몇백 개까지 나가죠. 그게 이제 딱 맞아 떨어질 수가 없어가지고 파이라는 것 때문에 정확하게 2000cc, 1900cc 이렇게는 떨어지지 않고 뒤에 소수점짜리로 떨어지고 있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저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거, 여기 내경. 저희가 보통은 이제 실린더로 하고, 저희는 원에서 보면은 보통은 지름 하면 D. 저희 D, 공학에서는 D라고 많이 써요. 지름을.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보어라고 써거든요. 실린더 내에 보어, 내경이라고도 하고 실린더 보어라고도 해요. 그래서 용어가 실린더 보어라고 아마 주로 나올 거예요. 자동차 쪽에서는. 실린더 보어 값이 얼마인다 라고 하면 이제 보어가 뭐지 이거 아니라 그냥 실린더 내경 이라고 하면 되고요. 실린더 최적, 저희가
실린더 최적 요거 읽기 전에 자 요거 아실 거라 보고 자 여기가 저희 움직이는 행정 L이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저희 그 배기량이에요. 배기량을 뭐라고 그러지? VS VS 해서 행정체적. VS 행정체적. 행정체적 곱하기 실린더 수는 배기량. 네. 하고 저희가 이게 상사점에 왔을 적에 여기는 이제 폭발되는 공간이죠. 여기를 이제 간극체적. VC 간극체적. 간극체적이라고 하고 저희가 실린더 체적이라고 하면은 배기량 빼고 간극체적 플러스 행정체적이 실린더 체적이에요. 전체적인 실린더의 체적. 그래서 책에 보시면은 여기 요 위에 있는 거를 지금 얘네 전부 다라고 체크하시면은 해서 요 그림으로 그냥 외우세요. 굳이 이렇게 막 하지 마시고 그냥 그림만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그림에다가 밑에다가 밑에다가 VS라고 적고 그 연소실이라고 있는데 말고 실린더 용적의 그 여기 하얀 부분 있죠. 이거를 VS라고 하고요. 위에를 VC라고 적어요. 검은 데를. 그리고 그냥 가만히 좀 쳐다보시면은 굳이 이거를 외울 필요 없이 그냥 눈에 금방 들어오실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간극체적이라고 하고 이제 여기서 이제 실린더 체적은 간극체적 더하기 행정체적.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 이제 만약 시험 문제를 내면 간극체적은 얼마다? 실린더의 행정 L은 얼마고 D는 얼마다? 그다음에 실린더 체적을 구하시오. 그러면 나오겠죠. 되게 간단하게. 요것도 막 보면은 저거 있어요. 그러니까 4 파이 D 자승의 행정 곱하기 N 실린더 수. 그래서 저희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도 요거 외우라고 하면은 외울 수는 있어요. 요거는 이제 대학에서 배우는 거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되게 쉽게 하면은 저희 그냥 일단 요거예요. 초등학교 때 배운 거. 그죠? 반지름 곱하기 3.14 곱하기 길이. 요거 솔직히 초등학교 때 배운 거잖아요. 되게 쉽죠? 요거야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엄연히 보면 다르긴 한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는 거는 똑같아요. 왜냐하면 공학에서는 정확한 단위수를 써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킬로그램 펄스냐 킬로그램이냐 현재가 몇 기압이냐 몇 도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실질적으로 나오는 산출값이 다르기 때문에 공학에서는 이게 있는 뭐 이렇게 뭐 습도, 온도, 요게 된 지금 중력, 지금 요게 대기압 이런 걸 되게 중요시 생각해서 이런 단위들이 많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되게 간단하잖아요. 초등학교 때 면적 구하는 공식만 알고 계시면은 면적 구하는 공식에 곱하기 길이 최적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거 외우셔도 좋은데 이거 너무 힘들다. 그럼 그냥 저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다 풀리긴 하니까. 답은 또 맞아요. 대신 단위는 좀 맞추셔야 돼요. 단위는 미리 단위로 다 맞추셔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다음 실린더 최적까지 했고 압축비는 말 그대로 얘가 이렇게 밀었는데 몇 대 몇이냐 그림에 나온 거랑 동일하게 여기다 적을까? 그냥 그림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굳이 뭐 힘들게 뭐 외우실 필요가 없이 요거는 그냥 오며 가며 그냥 한두 번씩만 한번 보시면 이런 거는 금방 다 외우실 거예요. 외우실 거기 때문에 이게 크게
무리해서 막 이렇게 외우거나 뭐 그러지 마시고요. 최대한 쉽게 자기가 아니면 난 진짜 암기가 난 너무 잘해. 다 외우셔도 돼요. 근데 이거 말고도 지금 봐야 될 거, 이해해야 될 게 수도 없이 많은데 지금 요 공식 나올지도 안 나올지도 모르는 요 공식 진짜 이런 공식들 희박하니까 요거 때문에 뭐 괜히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사진 보고 외우시면 되게 편해요. 그래서 난 솔직히 해서 난 도저히 모르겠다. 기억이 잘 안 난다. 라고 하면은 되게 간단한 방법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저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압축표 같은 거 구할 적에 만약에 잘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은 원통을 한번 그려봐요. 잘라요. 난 여기다 9를 줄 거야. 난 여기다 1을 줄 거야. 그래? 그러면 10 나누기 1 뭐 이런 식으로 가던가. 그거 되게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공부를 하실 적에 그 공식에 좀 연연해야 되는 애들이 좀 있긴 해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그냥 본인만이 좀 외우기 쉬운 방향으로 최대한 가시는 게 아마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장행정과 단행정. 저희 장행정과 단행정 이름만 들어보면 어떤 것 같아요? 긴 거와 짧은 거. 그 다음에 어정쩡한 그냥 정방행정. 그래서 장행정은 저희 그냥 피스톤으로만 한번 그릴게요. 피스톤만. 여기가 모눈종이가 있네요. 요 위에 세 개는 피스톤에 그 위에 피스톤 링이 들어가는데 압축링이 3개가 들어가요. 압축링이 2개가 들어가고 오일링이 하나가 들어가서 이렇게 좀 표시해 놓은 거니까 이게 웨이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냥 피스톤 링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장행정, 정방행정, 단행정으로 지금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장행정 같은 경우는 내경보다 행정이 큰 엔진이다. 경제적으로 장점이 있으나 가속이 둔하고 고속회전에서 부적합하다. 엔진의 길이는 억제할 수 있으나 엔진의 높이가 높아진다. 하고 이제 단행정 이제 요거죠. 단행정 같은 경우 내경 쪽이 크고 고회전에서 출력이 증가하고 가속이 용이하다.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정방향 엔진은 그냥 2개의 장단점을 모아놓은 거, 어정쩡한 거라고 우선 텍스트로는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보죠.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그 가속이 둔하다라는 거는 저희가 얘가 한번 움직이려고 한다면 여기가 같은 거라고 하면은 하고 이제 L 위치가 여기 동일하다고 본다면은 동일한 게 아니구나. 얘는 더 길고 얘는 좀 짧고 얘는 좀 더 짧겠죠. 왕복 운동을 할 적에 얘가 한 번 움직이는 게 빠르겠어요? 얘가 한 번 움직이는 게 빠르겠어요? 그렇죠? 얘가 빠르겠죠. 그래서 가속이 둔하다. 요거는 다시 보면은 미국에서 만들어진 포드에서 만들어진 거 큰 픽업 트럭 같은 거 보면은 뭐 소리는 웅장하죠. 뭐 붕붕붕붕붕 하고 있고. 근데 그 같은 경우는 처음에 그게 뭐 그 차 같은 경우는 처음에 출발할 적에 느려요. 장행적. 왜냐면은 어쨌든 얘를 한번 움직이고 그다음 움직이고 또 움직이고 하면서 이제 천천히 빨라지는 거고 요 같은 경우는 빨리 움직이는 거니까. 그래서 단행정이 여기서 얘기하는 고속이 둔하다. 그 다음에 고속회전에 부적합하다. 그래서 여기서 또 얘기하는 엔진의 길이에서 여기서도 보면은 등가 교환의 법칙이라고 아시죠? 내가 뭔가를 하나 얻었으면은 내가 뭔가를 하나 내줘야 된다는 거. 얘는 길이를 얻었으니까 나는 길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동차에서는 길이를 얻었다는 표현보다는 길이가 높아졌으니까 손해인 거죠. 왜냐면 차고가 높아지니까. 아까 얘기했던 무게중심이 올라가니까. 대신 엔진의 길이가 짧아져요. 얘는 무게중심이 낮아지는데 대신 엔진이 길어지는 거죠. 그거 말고도 이게 장행전 같은 경우는 단행전 같은 경우는 같은 cc에서 더 낮은 높이로 더 내경이 큰 거죠. 실린더 보호가 큰 거죠. 그래서 나중에 설명을 할 테지만 어쨌든 실린더 보호가 커지면은 어떤 문제가 또 있냐면은 장행이 좀 극단적인데 장행전이고 단행전이라고 하면은 연소실에서 이게 표면적이 작죠. 표면적이 크죠. 열선실이 크겠죠. 열선실이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같은 경우는 요 안에서 폭발이 일어나게 되면은 단행전 같은 경우 여기서 열을 방사할 쪽에 빨리빨리 짧으니까 열을 좀 빨리 배출하는가 반면에 멀죠. 그러니까 열이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이런 단점. 그래서 F1카 같은 경우는 그죠? 속도가 빠르죠. RPM 보통 디젤 같은 경우는 6000rpm만 가도 엔진이 퍼지려고 그러는데 그 같은 경우 거의 장행정에 가깝다고 볼 수 있고, 근데 포뮬러 같은 경우는 되게 단행정이에요. 피스톤 입단시만 되게 넓고 되게 낮아요. 차체도 낮잖아요. 그 같은 경우는 2만 RPM. 어마어마하죠. 저희가 상상을 이거 보고 있으면 야 대단하다. 오토바이 엔진 같은 경우도 되게 좀 어정쩡한 위치긴 한데 오토바이 엔진 같은 경우는 12,000rpm, 14,000rpm까지도 올라가잖아요. 단행정이고 짧고 빨리빨리 움직이니까. 그렇게 설명해야 되나? 오토바이 엔진은 빼죠. 오토바이는 크랭크축 1회전에 한 번씩 폭발하니까 14,000. 아니다. 오토바이도 비슷하게. 왜냐면 경량이기도 하고 단행정이기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통은 저희가 시험에 나오는 게 단행정에 관련해서 많이 나와요. 단행정의 특징. 그래서 이제 단행정의 특징을 보면은 피스톤의 평균 속도를 이거 적지 마세요. 이거 나중에 저희 나중에 카톡이나 뭘 만들거나 아니면 제가 이거 따로 자료를 또 드릴 거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단행정의 특징으로 보면은 피스톤의 평균 속도를 높이지 않고 기관의 회전 속도를 높일 수 있다. 피스톤의 평균 속도, 얘가 움직이는 속도를 높이지 않고 어쨌든 쟤보다는 덜 움직이니까 위아래. 그래서 회전 속도를 높일 수 있고요. 단위 실린더 최적당 고출력 고속 엔진에 적합하다. 그다음에 이제 또 흡배기 밸브 지름을 크게 하여 최적 효율을 증대시킨다. 흡배기 밸브를 크게 한다는 거는 실린더 안에 내경이 작죠? 크죠? 그러면은 얘 흡기 밸브, 배기 밸브를 만든다면은 얘는 흡기 밸브 2개, 배기 밸브 2개. 훨씬 더 흡입 효율, 충전 효율이 좋아지겠죠? 요거고. 그다음에 기관의 높이를 낮게 할 수 있다. 하고 이제 단점으로는 엔진의 회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피스톤이 과열되기 쉽다. 아까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열점이 모이는 거예요. 어디론가 가운데로 하나로 다 열점이 모이는 거고, 그 다음에 회전수가 빨라지면 관선력 불편형으로 진동이 발생된다. 이게 저희 그냥 요런 것만 들고도 그냥 이렇게 돌렸을 때 천천히 돌리는 거는 이게 무게가 어디가 많고 적고 상관없이 가잖아요. 근데 10,000rpm이다, 15,000rpm이다. 무게 오차가 조금만 발생돼도 한쪽이 저는 거죠.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회전수가 빨라지면 관성력 불편형으로 진동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베어링의 가해지는 하중이 증가한다. 당연히 속도가 빠르니까. 그러면 베어링이 더 넓어지고, 베어링이 어쨌든 크니까 베어링도 더 넓고, 그만큼 압력을 많이 받으니까 하중도 부담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관이 길어진다. 아까 말씀드린 거 등가 기관의 법칙. 얘는 짧아져서 무게중심은 낮췄으나 엔진은 길어진다. 그 다음에 CH 배출량이 많아진다. 그래서 이거 약간 좀 미연소 가스가 좀 많이 발생된다 하고, 이게 지금 현재는 단행정의 특징이고, 단행정의 특징의 반대는 장행정 하고, 이제 그거의
중간에 어정쩡한 애들이 정방향 행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 뒤에 그림이 또 잘 나왔었네요. 그다음에 이사이클 엔진. 가기 전에 장행정 여기에서 하나만 더 하고 가죠.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공학에서 알면 좋은 거니까. 저희가 공학에서 배운 거 아직 역학을 안 배우셨으니까 하긴. 요거는 좀 기본 역학인데 힘의 방향, 힘의 두 점의 합은 요렇게 해서 점. 양쪽에서 잡아당기면 요 가운데로 가는 거. 요런 힘이 발생되죠. 그러면은 저희가 크랭크 축이 이쪽으로 회전하고 있어요. 오른쪽으로 회전하고 있어요. 이쪽으로 회전하고 있겠죠. 힘의 방향은 오른쪽으로 가고 있겠죠. 그러면은 얘는 요게 힘은 어쨌든 요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하 방향이니까 이쪽을 치고 있겠죠.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얘 힘의 방향 때문에 하고 하사점에서는 요게 요렇게 도니까 여기를 찍겠죠. 계속 위아래를 찍다 보니까 요게 찍게 되니까 나중에는 저희 약간 좀 극단적으로 그리면은 실린더가 요렇게 실린더가 요런 식으로 돼요. 마모가 피스톤 마모가 이만큼 돼요. 그러면 공학자들이 또 고민을 했겠죠. 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츠갑. 그래서 요거 같은 게 이제 츠갑이 발생된다고 그러는데 츠갑이 자꾸 발생되는데 어떡하냐. 라고 했더니 옵셋. 요게 중심점이면은 요게 중심점을 약간 좀 틀어서 놓자. 틀어서 놨더니 이 힘의 방향이 바뀌었네. 그래서 이제 츠갑이 좀 덜 발생한다. 그래서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요거는 시험 문제 나오면은 딱 요거밖에 없어요. 츠갑을 방지하기 위한 피스톤은 무엇인가? 옵셋 피스톤. 네. 이것도 나중에 나오나? 다음은 이행정 사이클 기간. 이행정 사이클 기간은 저희 사행정은 흡입, 압축, 폭발, 배기라고 했죠. 이행정 같은 경우는 흡입하고 압축하고 한 번에 두 가지씩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요거는 이게 책에 있는 그림으로 그대로 그릴게요. 비슷한가? 요게 흡기관이고 요게 이제 배기관. 배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피스톤은 요 안에 있고.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피스톤이 하강을 이게 요 이행정 사이클 같은 경우 요거 이제 오토바이 엔진 주로 오토바이 엔진이나 뭐 제초기인가요? 풀 깎는 거 예초기 뭐 그런 조그만한 엔진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요 같은 경우는 특별히 그 흡배기 밸브가 대부분 없고 흡배기 밸브를 요 피스톤이 대신해 주고 있어요. 이 피스톤이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피스톤이 그냥 올라가면서 소기 구멍을 막고 배기 구멍을 막고 압축시키고 폭발해서 내려오면서 배기 구멍 열려서 배기 내보내고 여기 또 내려오다 보면 요 밑에 이제 압이 생기니까 요 압이 요
소기관으로 통해서 다시 실린더 안으로 들어오고,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복잡한데 생각해 보면 되게 단순한. 그 여기는 어쨌든 여기서 이게 피스톤이 내려오면서 압력이 발생하면 압력이 낮은 곳으로 빠져나가려고 그러겠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이게 체크 밸브 같은 게 하나를 막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요거 이행정 사이클은 제 정비 쪽에서 한번 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요거 이행정은 이게 정비 쪽에서도 한번 다루니까, 왜냐면은 사행정을 좀 더 아시고 난 다음에 이행정을 하면은 좀 더 쉬우실 거예요. 아무래도 지금 흡입압수 폭발 배기가 들어가서 좀 머리가 좀 아프지 않죠? 네, 간단해. 최대한 좀 쉽게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이행정까지 같이 가버리면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정비하면 아마 조만간에 들어가니까 뭐 그렇게 그 정비 때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걸로 놓고 설명할 거기 때문에 좀 더 보기가 좀 편하실 거고요. 자, 다음에 연소실은 딱 10분 쉬었다가 하시죠.